뉴저지주의 알파인 마을에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탑이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그걸 악마의 탑이라고 부르지. 전설에 따르면 그 탑은 1900년대 초반에 농장 경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마뉴엘 리온다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대. 그는 자신의 부인을 위해 커다란 저택을 지어준 것은 물론 높은 탑 역시 건설하여 그녀가 뉴욕시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 어느 날 밤 그의 부인은 여느 때처럼 탑 위에서 한적하게 경치를 즐기고 있었어. 그러다 문득 마뉴엘이 정원 한 구석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들은 나무 아래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다정하게 밀회를 즐기고 있었어. 부인은 마뉴엘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 평소 자신에게 매우 잘 대해줬던 만큼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요하던 끝에 결국 그대로 탑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자신이 느낀 거대한 충격을 마뉴엘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녀의 바람대로 마뉴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저택을 허물게 되었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고 그 건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싫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돌로 만들어진 탑 역시 함께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탑에 올라간 인부들이 계속 영문을 알 수 없는 실족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모두 허사로 돌아갔지. 마뉴엘은 결국 그 탑의 철거를 포기하고 재산을 정리한 채 그 지역을 떠났어.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의 그 탑을 둘러싼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를 지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 누군가는 탑의 창문에서 어떤 여인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했지. 사람들은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 만약 한밤중에 그 탑에 간다면 여인의 유령이 탑 아래로 뛰어내리는 어렴풋한 형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가끔씩 모습은 보이지 않고 끔찍한 비명소리만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그 탑은 악마의 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 사람들은 모두 그 탑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었지. 심지어 어떤 소문은 자정에 그 탑 주위를 6번 돌면 악마가 나타나 그 사람을 잡아간다는 다소 믿기 힘든 얘기까지 퍼뜨리고 있었어. 그렇게 최근에 이르기까지 탑에 대한 이야기는 제법 유명해졌고 결국 어떤 악마 숭배자 집단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 그들은 한밤중에 탑에 모여서 사악한 집회를 갖고 악마 숭배 의식을 집행할 계획을 짜게 되었지. 그뿐 아니라 그들은 동물을 죽여서 악마에게 바치는 유혈 의식도 치를 예정이었어. 마침내 계획 당일이 되어 근방에 살던 아이들은 골목과 숲 어귀에서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나 개들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었지. 하지만 악마 숭배자들의 리더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 그는 할로윈 밤을 틈타 아주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순수하고 어린 소녀를 살해해서 그 영혼을 악마에게 바칠 것을 명령했어. 광기에 물든 추종자들은 인근의 고등학교 근처에 잠복하며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로라라는 이름의 10대 소녀를 목표로 삼게 되었어. 할로윈 당일이 되어서 추종자들은 학교 근처에 까만색 밴을 대놓고 로라가 교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어. 마침내 수업이 모두 끝나고 그들은 로라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그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천천히 차를 몰면서 로라를 따라갔어. 그리고 인적이 드문 적당한 골목에서 그들은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높여 로라의 앞을 가로막았어. 순식간에 밴의 문이 열렸고
추종자들이 뛰어내려 로라의 팔을 낚아챘지. 그들은 공포에 질린 그녀를 억지로 벤에 태웠어. 그리고 그녀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머리에는 더러운 헝겊을 뒤집어 씌웠지. 잠시 후 다시 벤이 출발했어. 그날 밤 동네의 꼬마들이 과자와 사탕을 얻기 위해 여러 집들을 돌며 할로윈을 즐기고 있을 때 경찰 역시 각 집을 돌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 실종된 소녀 로라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 누구도 로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했어. 그녀의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경찰을 도와 탐문을 벌였지만 비참하게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지. 로라는 마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다음날 아침 악마의 탑 근처를 지나가던 몇 명의 꼬마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 탑 안의 벽에는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몇 조각으로 분해된 로라의 시체가 석재 판자 위에 싸늘하게 식은 채 놓여 있었어. 그녀의 심장은 복부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고 그녀의 내장 기관들은 모두 끄집어내진 채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어. 경찰들은 분노에 가득 차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그 악마 숭배자 집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결국 단 한 명의 단서조차 잡아내지 못한 채 사건은 그렇게 미결로 남게 되었지. 그 일이 있은 후로 악마의 탑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덧붙여졌어. 만약 할로윈데이 밤에 그 탑에 방문한다면 바닥에 누운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소녀의 유령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말이지. 인근 사람들에게 악마의 탑은 여전히 아주 유명한 곳이야. 게다가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서 이제 뉴저지는 물론 줄을 벗어난 곳까지 그 유명세가 떨쳐진 모양이야. 지금도 믿기 힘든 소문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 마뉴엘과 부인에 관한 전설도 계속 살이 덧붙여지고 있지. 마뉴엘과 부인의 전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 그들이 정말 탑에 저주를 불어넣은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탑에는 정말로 저주받을 소문과 저주를 불러일으킬 호기심들이 속속들이 달라붙는 끔찍한 마력이 있다는 사실이지. 뉴저지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그 탑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쉬울 거야. 인터넷만 조금 뒤져도 쉽게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호기심에 그 탑을 구경하는 것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그게 바로 그 탑이 자신에 대한 공포심을 유지하는 방식일지도 모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